네, 이제 시장이 계속 어제, 오늘 여러분들께 다소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판단을 하면서 대응 전략 세울지 이종복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전문가님이 진작 시장의 변동성을 예고를 해주셨고 하나 둘씩 이벤트가 오픈이 될 때마다 시장이 좀 흔들립니다. 현재 선물지수 312포인트 정도까지 밀려 내려와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 어떤 것들일까요? 고용지표죠. 어제 해외 시장 급락이 나왔죠, 여러분. 근데 보다시피, 근데 이게 고용이 결론부터 얘기해드리면 너무 예상치를 낮게 잡았습니다. 이따 가봐야지 알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오늘 시장의 핵심은 고용지표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이거보다, 그죠? 지난주에 그 했던 말이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오늘 금요일이고 미스터 진단도 있고 무슨 말씀이냐면 2월 마지막 주 방송이 사실 제일 중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느닷없이 역사적 변곡점 얘기하면서 이 방송이 진행된 이래로 이 방송이 작년 5월 달부터 했어요. 가장 중요한 한 주가 되지 않겠냐. 지수가 조금 더 밀리는 게 좋고, 뭐 예방주사 얘기했고, 뭐 얘기 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뭐 누차 얘기하지만 지수 얘기는 솔직히 할 게 없어요. 진행자가 오늘 지수 관련해서 물어보니까 코멘트가 들어간 거고, 보다시피 오늘 종목들 보면 기똥차거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항생이 문제인데, 항생 시장이 지속적으로 저점을 깨고 밀려 내려가면 올라가다가 후장에 가면 밀리겠지만 항생이 추가적인 급락이 안 나오면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오늘 종가로 가면 이종복이가 강조했던 섹터의 종목들은 만약에 10개가 있다면 8개 이상은 플러스가 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해드리냐면 근데 이게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저는 시장 지수 관심 없고 제 갈 길 가겠다는 얘기도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렸어요. 지금 시장은 하단 막혀 있는 거, 그 다음에 나스닥 시장이 시장에서 버텨주고 있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싶으면 다우를 부각시켰을 겁니다. 다우. 근데 다우는 나스닥이 급락이 나올 때 독일하고 같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한 가지 좀 부담 가는 거, 나스닥 시장에서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제가 선호하는 것들, 그들이 강한데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약한 거. 근데 그것도 제가 쇼츠 영상으로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흐름을 같이 한다라고 얘기해 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중요한 얘기를 다 해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뭐 맨날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패스 시키고 실업수당이 211K로 나오자 나스닥이 처음에는 급등을 했어요. 누차 얘기하지만 나스닥은 지금 시점에서는 올라가면 무조건 밀린다고 그랬죠. 그냥 여기서는 흘러내리는 게 좋은 겁니다. 흘러내리는 게 좋은 건데 자꾸 올라가려고 하면서 그림을 변동성이 확대되는 그림으로 만들어 놓는 것은 단점.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나스닥은 지지가 탄탄한데 이 밴드가 넓다라는 게 단점이다라는 얘기는 해드렸죠.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 진행자가 아니면 투자자들이 지수가 궁금하다면 할 얘기는 하랍니다. 지수는 볼 거 없어요. 근데 이제 오늘 고용지표하고 다음 주 CPI에 따라서 이제 반등이 나오느냐, 한 단계 레벨 다운 되느냐 정도 나옵니다. 자세한 거는 미스터 진단에서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누차 얘기하지만 지금 같은 장은 궁금해하는 게 시장이다, 지수다. 그러면 똑같은 말 반복되는 거고 종목이다. 그러면 할 말 무지하게 많고 오늘 장 마감할 때까지 얘기해도 시간이 부족하다. 완전히 극과 극이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따가 미스터 진단 못 보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이 GDP가 고용이 자 여기 고용이 오늘 3월 10일 맞죠 여러분? 다 좋은데 한 가지 단점은 비농업 보시면 210K로 예상돼 있죠 여러분? 지난번에 443K가 나왔어요. 반토막이 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250으로 나왔다 이게 그러면 미국장이 빠진단 말입니다. 어이가 없죠. 왜 210으로 예측했는데 이 궁금증을 던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한 거고 나오면 제가 다 해석해 드릴 거예요. 여기도 보면 517K가 205 반토막이 더 떨어져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파웰 얘기 들어보면 고용 강력한 거 갖고 맨날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시간당 평균 임금인데 이것도 어제까지는 4.8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4.7로 내려놨네요.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이 민간 고용, 이 고용이 나올 때는 적게 예상되어 있고 분명히 기존치보단 작게 나올 거기 때문에 올라가는 요인인데 이 시간당 평균 임금이 이게 높아버리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나와봐야 한다. 그래서 오늘 이 고용 예상치가 제가 봤을 때는 꿍꿍이가 있어 보입니다. 꿍꿍이가. 이거 해석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지수는 아까도 얘기한 걸로 그냥, 그래도 지수 궁금해 하는 것 같으니까. 근데 지수 얘기는 제가 3주째 똑같은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지금 해드리고 있거든요. 종합은 무조건 312에서 310까지는 밀려야 되는 거고, 조금 더 밀리면 307 수준은 밀릴 수 있고, 종합이 320에서 22가 저항이고, 거길 못 넘어가고, 310에서 조금 더 빠지면 307로 빠질 때가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주식에서 수익이 가장 강력하게 날 거다라고 얘기한 저는 그것만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는 거거든요. 그거하고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나머지는 미스터 진단에서 해드릴게요. 지금 생각지도 못한 시간 6분이 지났습니다. 자, 시장 지수는 그렇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종목인데 공장 자동화, 그 다음에 선별 리튬 강세인데, 자, 이거 보여주겠습니다. 이게 어제 방송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제 방송.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공장 자동화가 제가 3월 달이 지금 거래 일수가 며칠 안 되지 않습니까? 5번을 얘기해 줬어요. 1월 달부터 공장 자동화를 보면 1월 달부터 보면 12번이 언급이 됐거든요. 1월 달부터는 12번이 언급이 됐는데 3월 달에 5번이 집중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게 추세 패턴의 중요성하고 같은 건데 추격 매수 하시면 안 돼요. 어제 VOD를 보시면 됩니다. 어제 VOD. 유일 로봇이 지수가 아침에 양호할 때는 날아갔다가 변동성이 생기면서 지수가 밀리니까 후속 매수세가 안 들어와서 그냥 밀렸다. 이런 주식을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라라고 얘기했던 주식이 바로 유일 로봇. 이 자리 돌파하니까 거기서 지지가 되고 움직이고 있고요. 유일 로봇. 자, 로보스타 로보티즈 차트하고 유일 로봇 차트가 다른 게 확실히 보이죠, 여러분? 이 정도의 차트. 자, 그 다음에 RS오토도 오늘 16,000원까지 급등. 그러면 3월 초순이면 13,000원 부근이거든요. 사실 13,000원에서 16,000원 올라간 게 그렇게 큰 수익은 아니지만 지금 지수의 흐름에 비하면 상당히 큰 수익이죠. 이 정도 수익만 나와도. 그리고 SPG 신고가, 그 다음에 SP 시스템 오늘 또 양호. 소형주라 얘기를 잘 안 하는 아진엑스도 10,000원 돌파하려고 계속 시도하고 있고. 이거 알려줘야죠, 여러분. 주식 돈 벌려고 하는 거지. 그죠? 이거 알려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혜성이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SM코어라는 주식도 SK 관련한 공장 자동화라는 얘기를 해드렸던 주식이거든요. 흐름 양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별 리튬인데, 포스코죠? 안 밀리죠,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지 저항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버텨준다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거죠. 버텨준다. 종목들이. 그 다음에 보시면
신고가권 주식은 눌리고 있죠? 신고가권은 눌리고 있는데 드디어 세방전지가 날개를 달았습니다. 이거 작년 11월 달부터 심지어는 어제까지 단 한 번도 나쁜 얘기 한 적이 없는 바로 그 주식 아닙니까? 오늘 신고가. 이렇게 바닥에서 올라가는 이런 주식. 그리고 이거하고 비슷하게 움직이는 차트의 주식으로 원준이라는 주식을 소개시켜 드렸고요. 21선 언저리 얘기해 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움직임이 좋아요, 여러분. 그리고 펫배터리가 정말 좋습니다. 제가 로보티즈, 로보스타, 레인보우서부터 로봇 관련주 집중적으로 얘기하면서 공장 자동화를 얘기한 거하고 같은 이치. 리튬 관련주가 좋다라는 말씀은 많이 드리지만 펫배터리가 반드시 순환매가 나올 겁니다라고 할 수는 없고 다음 주에 CPI를 봐야 돼요. 펫배터리 잘 보세요, 여러분. 펫배터리에 물건이 많습니다. 지금 눌림목도 기가 막히고,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통성 있는 펫배터리로 얘기해드리는 성일이하고 세비캠은 조금 차트가 조금 거시기 합니다, 솔직히. 왜냐면은 이 저점에서 올라간 폭이 되게 큰 상태에서 2달을 올라갔죠? 2달을 올라가고 이제 3일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40일 가까이가 올라가고 이제 3일 빠진 거라 부담 가고 조금 더 밑에 있는 그냥 이건 대표적으로 대놓고 얘기했던 주식이니까 NPC 같은 주식이 안 빠지지 않습니까? 이거 미스터 진단에서 진단해 드렸죠? 안 빠져요, 여러분. 근데 펫배터리는 이거 말고도 많으니까요. 펫배터리를 좀 여러분들 좀 잘 보시라는 말씀 드릴게요. 그래서 리튬 관련주는 신고가형의 주도주들이 되게 세고 바닥 탈출형의 종목은 강력하고 순간적으로 급등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럼 뭐 어디가 빠지는 거냐? 어설프게 올라간 주식들이 약한 거예요. 근데 그 어설프게 올라간 주식들이 CPI 고비를 넘으면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CPI 고비를 넘을 것이다라고 장담을 저는 안 하죠. 그걸 본 다음에 얘기하는 스타일이에요. 왜냐면은 따로 제가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설레발을 치면 안 되니까 지표가 나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리튬, 펫배터리, 그 다음에 정통 로봇 조금 더 눌림목 나오면 매수 가능하죠. 그 다음에 공장 자동화, 반도체가 좀 아쉽지만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메타버스 이것만 해도 섹터가 6섹터입니다. 지금 장은 아직도 종목 장세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정말 시간이 없는데 간략하게 팁을 좀 더 주신다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짧아가지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저는 해외 시장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섹터 주식으로 가야 알찬 방송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오늘 지수는 312 돌파, 그 다음에 310 지지 체크 보시고 포트폴리오 조정 기회 2.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반도체 섹터라고 했지 않습니까? 뭐 하나마이크론이 최근에 한 10% 가까이는 밀렸어요, 여러분. 이게 한 11,000원 정도의 타점이 나온 걸로 여러분들한테 읽어준 게 맞죠, 여러분? 이상하게 안 가더라고요. 이쪽은 좀 밀렸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리튬, 펫배터리, 뭐 인공지능, 로봇 이런 쪽에서는 이런 주식이 밀린 거 이상으로 올라가죠. 그게 포트폴리오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음 주가 위기가 되어도 포트폴리오를 잘 짜시면 그게 오히려 기회가 돼서 수익이 날 확률이 높은 게 아니고 수익이 납니다. 근데 이게 약한 주식으로 붙어버리면 종합이 조금 시간이 걸리면서 움직이게 되면 여러분들이 조금 고생하실 수도 있어요. 그게 역사적 변곡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역사적 변곡점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저의 의견을 여러분들한테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미스터 진단도 있으니까요. 이 시간도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시장 어렵지만은 이 시기를 잘 넘긴다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것이다. 이종복 전문가와 함께하는 금요일 특별한 시간 있죠. 미스터 진단입니다. 오늘 저녁 9시고요. 022128-3388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은 또 여러분들의 종목을 직접 봐드리니까 이 기회 놓치지 마세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